플로리다에서 괴한들이 차를 타고 거리를 지나가면서 총을 쏴 인도에 있던 사람들 1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오늘 새벽 커머스 카지노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대치하던 용의자는 저항 끝에 체포됐습니다. 요양원에서 80대 한인 여성이 낙상사고로 크게 다쳤는데 피해자 가족들은 단순 낙상이 아니라며 진상규명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내 식당에서 연쇄 절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들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최소 3건의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민국이 위조 방지 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디자인의 영주권 카드와 노동 허가증을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사실상 미국 경제에 침체 없는 연착륙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의 강력한 긴축에도 경제가 침체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보도에 한보경 기자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제시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1.4%입니다. 지난해 10월 내놨던 전망치 1%보다도 0.4%포인트 높여 잡았습니다. IMF는 연방준비제도의 강력한 통화정책 효과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뚜렷해지면서 수요 회복 효과가 지속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긴축에도 끄떡없이 유지되는 미국의 탄탄한 고용시장을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의 주요 이유로 꼽았습니다. Labor market, we're coming out of the pandemic and the crisis of the last 2 years, and there is an enormous demand for labor, and that some of that demand is not yet met in the U.S. For instance, we still have very elevated levels of vacancies. 사실상 미국 경제가 침체 없이 연착륙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오르기 에바 IMF 총재 역시 세계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고 미국 경제는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IMF는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연준의 금리 인상 효과가 더 가시화되면서 10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춘 1%로 제시했습니다. IMF는 그러면서도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도 물가 상승률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폭 조절을 예고한 연준은 우리 시각 내일 새벽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해 발표합니다.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큰 가운데 관심은 연준이 금리를 언제부터 동결할지, 올해 과연 금리 인하에 나설지 여부에 쏠리고 있습니다. The market is clearly looking for a quarter point. It's all going to be about what Jay Powell says. And Jay Powell so far has made it very clear he is not comfortable with the strength of the market, saying that he thinks the market is ahead of what he foresees for the economy. 연준은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고 못 받고 있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금리를 인하할 거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얼마나 금리를 올리느냐보단 이런 기대감에 파월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연일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는 차를 타고 지나며 사람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경일 기자입니다. 플로리다에서 괴한들이 차를 타고 거리를 지나가면서 총을 쏴 인도에 있던 사람들 1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40분쯤 플로리다 중부 소도시 레이크랜드의 한 도로에서 괴한들이 감청색 닛산 세단을 타고 지나가면서 인도 방향을 향해 총기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시 천천히 주행 중이던 차량의 문 유리창이 모두 열리더니 그 직후 차창마다 총탄이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이후 차량은 다시 속도를 내 도주했습니다.
It appears it was occupied by 4 shooters in the vehicle, and they started firing from all 4 windows of the vehicle and shooting males on both sides of the street. 사건 발생 불과 1분 전 사고 현장 인근에선 스쿨버스에 탄 아이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총격으로 당시 인도에 모여있던 사람들 11명이 다쳤습니다. 복부와 턱에 총을 맞은 각각 2명은 위중한 상태고 다른 사람들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20살에서 35살 남성들로 보이고 당시 범인들은 작심하고 일을 벌인 것으로 본다며 우발적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차량을 추적 중으로 검거를 위해 $5,000의 보상금을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샌 버나디노 카운티에 자리한 몽클레어 주택가에서 총에 맞아 숨진 시신 3구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샌 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 치노일 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 6분 몽클레어에 자리한 2층 주택에서 총격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주택에서 모두 3구의 성인 시신이 발견됐고 이들 모두 총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직 사망자들의 정확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LA타임즈는 한 집에 살던 부모와 아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조부모와 손자가 사망한 것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소 1명의 용의자가 도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수사당국은 살인이나 자살 양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주택가는 평소 위험하지 않은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평소 별다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곳이라 경찰이 출동할 일도 거의 없던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밤사이 총소리 등 별다른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근 주택과 주차장에 문단속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LA 인근에 자리한 커머스 카지노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대치하던 용의자는 저항 끝에 체포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오늘 새벽 4시쯤 포커룸에 있던 용의자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들면서 시작됐습니다. 목격자들은 용의자가 약 6인치 길이의 흉기를 들고 있었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외치며 포커룸에 있던 사람들을 찌를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출동한 경찰의 제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흉기 난동이 대치 상황으로 번지며 오전 8시까지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졌습니다. 전문 협상가들이 투입돼 용의자를 설득한 결과 이 남성은 흉기를 내려놓고 투항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보고된 부상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포커룸에 200여 명의 시민들이 있었던 만큼 자칫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병원으로 후송된 용의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조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버겐 카운티에 자리한 한 요양원에서 80대 한인 여성이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단순 낙상 사고가 아닌 것 같다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초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서 지내오던 80대 한인 여성 전정자 씨가 얼굴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딸인 제이미 전 리 씨는 요양원 측에 당일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넘어져서 조금 다쳤는데 위급한 상황이 아니며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뒤 병원에서는 모친이 심각한 부상과 함께 왼쪽과 오른쪽 뇌출혈이 발생했으며 해켓색 메디컬 센터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황급히 달려갈 수밖에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를 마주한 전 리 씨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어머니의 얼굴 전체가 심하게 붓고 멍들어 있었으며 눈조차 뜨지 못할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리 씨는 자신의 모친이 누군가가 자신에게 물건을 던지고 때렸다고 진술했다는 간호사의 말을 토대로 이번 사건의 진실이 왜곡되거나 은폐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이 머물러 온 버킹햄 케어 앤 재활센터 측은
아무도 목격하지 못한 사이 낙상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진술과 관찰을 토대로 낙상사고로 결론지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껏 그래왔듯 도움이 필요한 환자 및 요양시설 거주자에게 즉각적인 치료와 필요한 도움을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 변호인단 측은 단순한 낙상사고로 인한 사고가 아닌 것 같다며 이 같은 요양원 측의 성명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모친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대로 사건을 파악하고 싶고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전 리 씨의 어머니는 사고를 당했던 요양원에서 나와 다른 요양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식사도 전혀 하지 못하고 딸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피해 가족 측은 진상규명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앞으로 식당에서 자리를 비울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일대 요식업소에서 연쇄 절도 행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훔친 가방을 자연스레 들고 업소를 빠져나가는 남성과 여성. 2인 1조로 움직이는 이들은 최근 LA 한인타운에 자리한 한 식당에서 연쇄 절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들입니다. 이들의 범죄 행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주로 LA 한인타운 한 식당과 구이집을 무대로 범행을 벌이고 있는데 남녀 2명이 자연스레 커플로 위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이들 용의자들이 최소 3건의 유사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화장실을 가는 등 잠시 자리를 비울 때 가방과 휴대전화 등 귀중품을 자리에 두고 다니지 말아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본인이 췌장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하며 온라인 후원금을 모금해온 한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이오와주 엘드리지 경찰국은 올해 19살 메디슨 메디 루소를 1급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루소가 각종 사이트를 통해 3만 7천여 달러를 불법 모금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루소는 주로 틱톡과 고펀드미를 통해 후원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녀는 SNS를 통해 췌장암을 비롯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싸우고 있어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 장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루소의 범행 사실은 의료진들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틱톡 영상을 접한 의사들이 의료 장비들의 배치가 어색하다고 느끼자 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겁니다. 루소는 오는 3월 재판을 받게 되며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고펀드미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 3만 7천여 달러는 기부자들에게 환급될 예정입니다. 경찰이 2 다리가 없는 지체장애인을 체포하려다 총격 사살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 남쪽 헌팅턴 파크 지역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경찰이 2 다리가 없는 지체장애인 남성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테이저건에 맞은 남성이 휠체어까지 버리고 무릎으로 걸어가는데 오른손에 긴 칼을 들고 있습니다. 경찰이 계속 따라가며 테이저건을 쏘지만 제압이 힘들자 결국 실탄이 장전된 권총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 남성을 향해 모두 8발의 총격이 가해졌습니다. 남성의 칼을 빼앗고 제압한 경찰이 이후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결국 남성은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지체장애 남성이 칼로 누군가를 공격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이후 남성이 경찰에 저항하며 칼을 휘둘렀고 2차례 테이저건 제압이 힘들자 총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소셜미디어상에서 확산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동이 힘들고 도주 자체가 어려운 지체장애인을 상대로 굳이 총격을 가할 이유가 없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숨진 남성의 유족들과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어제 해당 경찰국 앞에서 분노를 정토했습니다. I just want the truth, nothing but the truth, and justice for my son. My son was murdered. 숨진 올해 36살의 앤서니 로우는 지난해 텍사스에서 경찰과 연루된 사건으로 2 다리를 잃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족들은 이후 로우가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총격을 가한 헌팅턴 파크 경찰국 소속 3명의 경관들은 현재 정직 처분이 내려진 상태며 이번 사건은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별도의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멤피스에서 경찰의 구타로 숨진 흑인 청년이 사건 당시 적절한 응급조치조차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들을 해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0대 흑인 청년 구타 사건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멤피스 소방국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2명이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구급차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멤피스 경찰국이 폭행에 가담한 경찰관 5명을 해고하고 사건에 관여한 다른 2명의 경관을 대기 발령한 뒤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피해자 니컬스는 지난 7일 경찰의 교통단속 과정에서 경관들에게 무차별 구타를 당했습니다. 사건 나흘 만인 지난 10일 신부전과 심장마비로 사망하면서 경찰의 과잉 대응에 반대하는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차를 훔쳐 달아나던 20대 남성이 철로 위에서 전복된 뒤 체포됐습니다. 남성을 구조하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팍스뉴스, 더 타임즈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2시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20대 남성 미카엘 파거가 경찰차를 절도해 도주하는 사려 기차에서 멀리 떨어뜨려야 했다며 그는 당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경찰관들의 행동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파커가 왜 경찰차를 훔쳐 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도난, 도주, 무모한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민국이 영주권자들에게 발급하는 그린카드의 디자인을 변경했습니다. 위조 방지 기능이 강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민국은 영주권자들에게 발급하는 그린카드와 고용허가증에 새 디자인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그린카드와 고용허가증은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달라지는 잉크가 적용됐고 홀로그램 이미지 등을 활용해 위조를 어렵게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이민국은 위조되는 그린카드와 고용허가증이 늘면서 보안성이 강화된 신규 카드를 제작했으며 이들 카드에는 위조범들이 사용하는 최신 수법이 통하지 않는 첨단 기술이 적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국은 위조 가능성 억제를 위해 3년에서 5년 주기로 디자인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새 카드는 기존 재고분이 소진된 이후부터 영주권 발급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유엔 군축회의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핵 포기를 공동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은 자위수단일 뿐이라며 먼저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김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군축회의. 한국 대표인 윤석미 주 제네바 한국 대표부 차석 대사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 중단을 한미일 공동 답변을 통해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회의에서 핵 증강을 계속하겠다던 북한 측 발언에 대한 답변입니다. 윤 대표는 북한이 어떠한 경우에도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게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위협에도 대화의 길은 열려 있다며 우리 정부의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강조했습니다. 군축회의에서 공동 답변권 행사는 이례적인 것으로 미국과 일본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공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북한 측은 한미일 3국의 제안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북한 대표는 한미일의 공동 답변을 도발적 주장이라며 핵전력은 자위수단이자 세계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자신들이 먼저 핵무기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 핵 포기를 목적으로 한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 유엔 군축회의에선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은밀한 개발을 넘어 법적 근거까지 만들어 노골적 핵무장을 하겠다는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에 대해 회의 참가국들은 세계 안보에 불안을 초래할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자주 붓는 느낌, 소화가 안 되는 느낌, 그게 바로 몸속에 노폐물이 쌓였다는 신호. 이럴 땐 바로큐 95를 추천해드립니다. 파인애플 추출물인 브로멜라인 천연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단백질 분해 작용에 탁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병풀 추출물까지, 거기다 맛까지 이제 마음껏 먹고 건강하고 슬림한 몸을 가꾸세요.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